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또 어떤 패널이 나올까 이제는 이거 기대하는 재미가 여러분 생기셨죠?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몇 주 만에 다시 돌아온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선거 후에 뉴스닥이 계속 스페셜로 다양한 분들을 모셔왔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3주 쉬셨죠? 3주. 예.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자리하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칭 얘기 우리가 지금 잠깐 토론했는데 이분의 호칭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바른미래당의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네. 전 그냥 총재 밀겠습니다. 한국 독립야구협회 총재로 이제는 불러달라. 자꾸 이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총재야? 요즘 다 총재란 명칭이 없어졌는데 저희 독립야구 연맹만 총재라는 명칭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전 당협위원장도 좀 이게 그렇고 네. 총재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냐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청취자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네. 총재는 아닌 것 같다. 진짜요? 뉴스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이 호칭이. 제왕적 독립야구협회인 것 같잖아. 당연하죠. 제왕적으로 해도 뭐 이게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직 그 연맹이 크지 않아서. 실권 없는 총재. 제가 전당대회에서 빨리 당 대표 돼가지고 당당하게 대표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잠깐 제가 진짜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준석 전 위원장. 네. 당 대표 나가세요? 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거?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야죠. 예. 공식 출마 선언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뭐 사실 뭐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예. 뭐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하고 이럴 정도까지 그런 당 분위기는 아니라 가지고 예. 지금 머뭇거리고 있긴 하지만은 예. 어제는 출마 자체는 할 겁니다 당연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문으로만 도는 정가의 소문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죠. 그렇죠. 날짜 안 근데 좀 잡히고. 늦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렇죠. 어차피 이번 선거는 예. 제가 하태경 의원님이랑 둘이 상의해봤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의 대결이다. 손학규 대표도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손 대표 안 나오신다는데. 안 나오신대요? 네. 그럼 하태경 이준석.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가더라도 말이야 너무 자화자찬 가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지 진지하게 또 받기는 아니 하태경 의원님이랑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후보 나온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게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이번에는 진짜 정책 가지고 토론해보자. 그래서 라디오 나가서 하자 그랬는데 불러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태경, 이준석 두 분 여기서 공식 출마 선언. 하태경 의원까지 여기서 출마 선언 시켜버리는 거네요. 우리가. 나오시게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는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그러니까 그게 손 대표님도 다른 역할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이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있긴 하니까. 근데 본인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자발적 출마 의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상황이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셌죠? 뉴스닥 오늘 주제로 바로 이제 좀 들어가 보죠. 부지런히 오늘 가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상한가 하한가 명단을 대충 봤는데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먼저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 뭐 의료인이신데 비의료적인 이야기로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죠. 이국종 교수 아주대 응급의상센터.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그 보수적 성향을 띄었다는 거 정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게 또 자유한국당과 다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게 이제 또 이번에 증명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국종 교수님의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사는 확실히 외상센터나 이런 외상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아니 박용진 의원님 지금 한국당이 사실은 국민 공모를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을. 거기에 후보가 누구누구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정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정말 여러 사람 이름이 우러나했더라고요. 100명 정도 된다면서요. 101명. 101명이 추천이 됐고. 당명 공모했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혁신을 책임질 사람을 모시면서 이렇게 공모한다는 얘기는 참 뜬금없더라고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홍원 황교안 전 총리, 김종인 전 대표 이름도 보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이 됐대요. 막 하는 거죠. 못 먹는 감 찌르는데 뭐. 이건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건 총재보다 더한 건데 이거는 대통령이 야당 당수를 경험하는 거는 이거는.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천이 됐고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 진중권 교수도 추천된 거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추천했거든요. 정말 이게 무슨
정말로 혁신을 하고 야당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열정이 느껴지면 국민들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공모 안 하죠.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뭐 상한가로 우리 이준석 전 위원장이 좀 올려놓은 이국정 교수도 너무 진지하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이 국민 공모제에서 나온 어떤 그냥 근데 추천인 줄 알았는데 원내대표가 가서 진지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도 그래 한번 나도 그러면 장난스럽게 해볼게 하고 이렇게 대응한다고 좀 보고요.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은 뭐 외과 수술 전문의가 아니라 정신 분석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든가 그래야지 느닷없이 무슨 외과 수술 전문으로 하시고 외상센터 전문으로 그거 설파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정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가야 될 상황이다. 방금 황상민 교수 추천하신 것 같은데 방금. 심리학자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서로 친박 비박 나눠갖고 싸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뭐 이렇게 막 비웃는 것 같지요. 그런 걱정하는 의원들 국민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여당이 이겨버린 게 됐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치는 시소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시소가 서로 재미있는 거지. 아니 무슨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는 엉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내부적으로 쌈만하고. 근데 김성태 대표가 이제 이국종 교수를 찾아서 얘기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절차는 뭐냐면은 이국종 교수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아닐 거다. 다만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 말대로 이국종 교수에게 어프로치를 쓰나 안타깝게도 이분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 인사로 하겠다. 뭐 이런 그냥 절차적인 그런 쇼잉이고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 당내 지지층이나 아니면 뭐 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파격적인 인물이 올 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가서 문두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 예전에 서울시장 때도 비슷했거든요. 보면은 홍정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올 거 알면서 가서 이제 두들기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했거든요. 파격적인 인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이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될 사람은 누구라고 계속 보세요? 이제 김병준 총리 후보 과거 얘기 나오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김병준 전 부총리설이 제일 지금 강하게 정가에선 돌던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임명진 위원장 약간 격은 다르긴 하지만은 통해 가지고 국회 내 정치 경험이 없는 분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준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아주 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김문수 지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요? 그러니까 김병준 총리 후보자나 아니면은 김문수 지사 같은 분 아니면 예전에 이회창 총재를 거의 지나가듯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까기 힘든 사람을 이제 속된 말로 어느 누구도 쉽사리 까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추대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냐면 옛날 이회창 총재가 였던 보수 내에서의 정치적 권위라든지 아니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 아니면은 김문수 지사가 당내 원로로서 가진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선 싸우고 본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당 내부에서는 오케이 한다 쳐도 국민들이 김문수 전 지사가 비대위원장 와서 한국당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정신분석학 전공의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또 지나갔어요. 왜 그러세요? 또 한국당에서 전화 오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제가 납득을 못하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원치 않는 이슈가 되는 바람에 지금 상한가 골라오신 거고 자 박영진 의원의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코너에서 두 번이나 호랑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우리 윤석헌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 갑자기 왜 상한가예요? 어저께 금감원장이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취임 2달 동안 조용히 있으시다가 제가 오늘 일부러 신문 하나 들고 왔거든요. 조선일보의 경제. 경제면 딱 일면에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윤석헌이 전쟁을 선포했다. 호랑이가 드디어 으르르렁하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사들과 전쟁도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없어졌던 종합검사를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라고도 하고 지금 뭐 곳곳에 삼성증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험 안보험과 관련된 보험사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부터 상당히 많은 그 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했지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관련해서 분식회계 문제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테 원래 당신들이 내놨던 원안을 수정해라. 그래서 삼성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과실이다. 개인의 실수. 고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하고 원하는 고소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또 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일 때 제안했었던 노동이사제 이 문제를 근로자 추천 이사제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제야에 있을 때는 막 얘기하다가 장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보통 얘기를 수정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그게 맞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높게 판단을 하느냐면 만일에요. 그 회장님 뜻하고 조금 다른 발언을 할 수 있는 레드팀이 이 사회에 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과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회장님 관심사, 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 회장님 스타일. 나는 딸바보야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 이쁘다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회사 경영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잘 나가다가 유일하게 그 저기 알짜 기업이었다가 지금 얼마나 출렁거리고 있습니까? 이 난기류에. 그래서 저는 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지켜가겠다고 하는 건 호랑이답다. 이준석 위원장 동의하세요? 뭐 이건 정무위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금감원장을 굉장히 이슈화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이슈는. 솔직하게. 자 그럼 박용진 의원. 오히려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엄청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위셨잖아요. 정말. 국회에서도 그럼 이런 분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후반기에도 정무위에서 있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건 여당이라 할지라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요. 잘하고 있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놓고 기업을 옥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골탕 먹였던 대출금리 조작 뭐 어느 은행은 10,000건이 넘는 대출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기업을 그대로 기살려주는 건 아니죠. 박용진 의원님 정무위에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좀 계속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무위 활동하시는 분들 전 대단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세부 안들은 보면은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식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한나라당의 정책통으로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던 유승민 비례대표 의원이 정무위 갔었거든요. 그때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이제 싸우더라고요. 본인이 경제학 출신이긴 하지만은. 아주 초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첫 초선일 때. 근데 그걸 보면서 국회에서도 진짜 정무위원들만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민 경제, 서민 경제 전반과도 밀접하게 다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책임감 가지고. 국회 들어오시면 정무위로 오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낙선자에게 용기를. 자, 알겠습니다. 상한가 정리하고 하한가 얼른 가보죠. 하한가. 박용진 의원 하한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당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된다. 송영무 장관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어제부터 하여튼 떠들썩해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 성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뭐였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들도 행동거지를 잘해야 된다. 아니 무슨 성범죄 예방하자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뭐 성고충 상담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는데 해명은 했습니다. 해명 내용은 뭐냐면 그 여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여성의 행동고지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말을 빨리 하다 보니 중간에 말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 11월에 JSA에서
그 판문점에 있던 그 병사들을 상대로 식사 전에 한 말씀 하시다가 식사든 얘기하고 여성의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이 발언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발언을 해서 한번 고충을 치렀던 분이라 이게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 발언보다도 그 다음 발언이 더 문제였다고 봐요. 다음 발언이 뭐였어요? 따님이 있으시더만요. 딸이 있습니다. 따님이 있는데 이제 장관. 뭐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여자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조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더 화가 났습니다. 뭐냐면 저는 딸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자의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자기 딸에게 이것을 깨라고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굴복해라 이거예요. 그 해화역에 모여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할 발언은 아니라는 절대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 시대 아버지가 할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셨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까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장관님 아닙니까? 네, 장관님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저는 이제 되는 바꿔주십시오. 이게 장관님의 인식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도 바꿔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여성의 그 차별적인 사회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발달하려 그러면은 성평등의식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성부가 총괄해서 이제 관장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여성부가 아닌 곳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 강요들이 전부 다 꼭 여성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 위반할 수 있도록 그럼요. 저는 역할을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 있어서 여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부 밖에서는 또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일 힘이 약한 부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 개편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왜냐하면 정당도 보면 청년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뭐 일처리 시키고 뭐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한테 맨날 청년 정책하라 그러는데 사실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거의 딱 떨어처럼 독립 영역처럼 하다 보니까 실제 일이 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뭐 청년 정책도 청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성 정책도 그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살 수 있게 좀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실수라고 그러셨지만 진짜 이 공직자들의 말실수는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어요. 송 장관님. 말실수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국방 업무 이외의 일들로 논란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과를 하신 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송영무 장관이 그 단순히 이제 뭐 말실수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그 우리 장관의 말의 무게, 국무위원의 말의 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앞에 말은 저는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 설마 아직도 그렇죠. 뭐 밤길에 뭐 조심하라 여성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다음 발언이 오히려 가정에서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정말 그게 더 타당하지 않는 그 다음에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깨달은 다음에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준석 전 위원장의 하한가 짧게. 저는 이번에 친박을 골랐거든요. 친박이 하한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친박. 이건 약간 예고편인 것 같은 게 지금 친박 비박이 비대위원장 놓고 당권 경쟁 비슷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이게 다른 곳에서 촉발된 어떤 문제 때문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문제요? 이번에 이제 KT가 99명의 후원금을 이제 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것이 이제 몇 달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2016년에 그렇죠. 총선 때 99명한테. 그런데 그 99명 명단에 실체 이제 이름과 금액이 이제 나올 거라 이제 보도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저는 그 명단을 대충 듣고 나가지고 보면은 자금의 성격이 과거에 KT가 해명했던 것처럼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관 상임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좀 돈을 뿌리는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99명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는 친박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 아니고는 전혀 그 대상자로 지정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마 어쩌면 그 명단에 있어서 청와대와 교감이 그때 있었을 수도 있다.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단순 대관 업무였다는 말이 없어지게 되면은 예. 친박이 또 한 번 도덕적 자격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99명의 그 명단 예. 그 리스트 때문에 친박이 또 한 번 타격받을 수 있다는 지금은 그냥 대관 업무 하다 보니까 한다. 기업이 일하는데 좀 도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돼 있어요. 해명을 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뉴스닥 지금 뜨겁게 진행을 해봤는데 말 실수도 한두 번이 말 실수지. 이거는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윤수진님 그런 문자 주셨고 혹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정신 인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또 그런 문자들도 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오늘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뉴스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오랜만에 하여튼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 총재님, 당대표 후보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뉴스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